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이 축구 선수의 꿈을 처음 키웠던 부천을 1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올해 프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황희찬 선수는 팬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 현장에 이정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황희찬 축구 축제가 열리는 날,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상징,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운동장을 메웠습니다. 축구 팬들은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축구학원 다니는데요. 그래서 같이 축구대회도 참여하고 황희찬 선수 보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해요. 멋져요. 흥분되고 이렇게 조카랑 같이 하니까 기분이 좋고 하네요. 황홀할 정도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황희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구를 처음 시작했던 부천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꿈나무와 어린이 팬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행사를 하면서 또 되게 얻는 좋은 에너지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좀 즐기고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주최 측 추산 시민과 팬 등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함께한 이번 풋볼 페스티벌은 지난해와 비교해 축구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대폭 늘렸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페인부터 이벤트 경기, 축구 유망주 선발전을 치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절친한 동료 김민재와 백승호도 함께였습니다. 황희찬은 다소 부진했던 지난 시즌을 돌아보며 대표팀 합류와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각오도 밝혔습니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닌 곳이 또 그런 리그고 대표팀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일단은 저한테 제일 중요하고 어떤 자세로 뛰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휴식기, 2년 연속 부천을 찾아 자선 축구 행사를 열며 축구 꿈나무들을 설레게 한 황희찬. 결코 잊지 못할 하루를 보낸 어린 축구 선수들은 벌써부터 제2의 황희찬을 꿈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부천시는 춘희동 삼보테크노타워 내 그라운드 21을 사업지로 확정했으며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리모델링을 거쳐 AI 스타트업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부천시 등 4개 시군을 신규 거점으로 선정하고 기존 예정지인 성남 2곳을 포함해 지역 내 6개 AI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계양구가 사회적 단절 위험이 있는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년 7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19세부터 39세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 상실 이력이 있고 건강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는 236명입니다. 두 차례 조사를 벌이며 1차 조사는 2일부터 13일까지 QR코드가 포함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됩니다. 2차 조사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화나 방문 방식으로 실시되며 1차 조사 미응답자 또는 위험 신호가 감지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 청년에게는 상담과 복지 서비스, 사례 관리와 심리 정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연계될 예정입니다. 가톨릭대가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입 전역에 고교교육을 충실히 반영하고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해 재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대입 공정성과 고교교육 연계성을 평가해 전국 92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19년 연속 선정된 가톨릭대는 전국 최다 선정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가톨릭대는 입시 부담 완화와 정보 제공을 위해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교사 연수와 자문 세미나 등을 통해 진로 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가 날로 무거워지는 가운데 이들의 시름을 더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워, 때로는 공무원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인데요.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오문성 씨는 지난 21일 단체 예약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약자 A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다음 날 유명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와 공연 관계자 등 20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장 씨가 먹는 위스키가 따로 있다며 오 씨에게 주류 업체를 통해 주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주류는 고급 위스키로 한 병당 700만 원에 달합니다. 미심쩍었던 오 씨는 예치금을 요구했고 A씨는 돌연 연락을 끊으며 예약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스키를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단체 예약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식재료 등을 새롭게 마련했던 오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장민호가 오니까는 주차 시설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면은 참고하겠다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고 나서 맥킬란을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아예 없고 음식은 다 버려야 되고 인력을 썼으니까 인력은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장사에 대해서 이제 의지가 없어져요.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부안의 한 음식점은 이 같은 수법에 당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노린 노쇼 사기의 수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음향기기를 대여해주던 여수의 한 업체는 공무원으로부터 2,600만 원 규모의 심장충격기 대리구매를 요청받았습니다. 업체 대표가 여수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덕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였습니다. 예, 대표님 시청이에요. 예. 어떻게 되셨나요? 예, 저희 내일 아침에 일찍 뭐 행사가 있어서 그 준비하느라고. 그러시구나. 뭐 급한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발주가 많이 밀려 있어서 오늘 중으로 조금 20대 물건이 와서 같이 이거 좀 받을 수 있다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럼 따로 지금 많이 바쁘세요, 지금? 이에 더해 선거철을 노리고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고급 와인 등을 대리 주문해달라는 사기도 잇따르는 상황. 이 같은 노쇼 사기는 대부분 2단계에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을 주문한 뒤 2단계에서 나중에 피해자 물품과 함께 결제한다며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식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 건은 모두 537건. 경찰청은 노쇼 사기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비대면 주문은 모두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공공기관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구매해달라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3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임대 계약을 잇따라 해지 결정하면서 입점주들과 직원들이 생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인천 공동대책위는 2일 전국 점포 중 4분의 1 이상이 폐점 대상에 오르는 등 홈플러스가 사실상 청산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폐점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책위는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인천 5개 점포도 폐점으로 인해 수백 명의 고용 불안과 지역 상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심각한 지역 경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지금 여러 점포들이 폐점 물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환 배치는 사실상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요? 다 문 닫는다는데. 마트 노조는 폐점 철회와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인선 등 4개 노선 일부 구간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은 사업 시행자가 우선채권 발행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철도 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비용을 상환하는 사업인데요. 도는 경인선 부천 구간을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2년 만에 전세사기 피해 결정건이 3만 건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지난 한 달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860건을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결정건이 모두 3만 4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는 지난 2년 동안 4만 5,550건을 심의했는데요. 요건 미충족 부결이 18.2%였고 적용 제외와 이의 신청 기각이 각각 9.5%와 5.6%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는 여전히 매월 1,000여 건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이 10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시군구 중에서는 부천과 안산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2024년 6월 9만 5천 호였던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말 10만 200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약 3만 9,100호, 서울 약 2만 3,700호, 인천 약 10,000호 순으로 많았는데요. 전국 외국인 소유 주택의 72.7%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부천 약 5,200호, 안산 약 5,000호, 수원 약 3,400호 순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돌입합니다. 시는 이번 달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등 4곳입니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 조장 의심 행위,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는 지난해 119곳을 점검해 56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수사 의뢰 1건, 업무 정지 1건, 과태료 3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달 12일 신청사 착공에 나섭니다. 신청사는 2,8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만 417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오는 2028년 말 완공 예정으로 기존 주차난 해소는 물론 행정 분산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1985년 준공된 현 청사는 40년 동안 행정구역과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무공간 부족과 주차난 등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현 청사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자 시는 외부 5개 건물을 매입 임대해 부서를 재배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기능이 분산되면서 시민 불편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BMX 레이싱 대회가 지난 1일 인천 강화 아시아드 BMX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사이클연맹과 한국 BMX 연맹이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 선수 167명과 태국과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등 5개국 30명이 출전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BMX 레이싱은 300에서 400m의 트랙에서 8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점프와 커브, 장애물 구간 등을 통과하며 순위를 겨루는 경기인데요. 속도뿐 아니라 균형 감각과 순발력, 기술력이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선수들과 태국 선수들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남자 엘리트 부문에서는 태국 국가대표 선수가 우승했고 2위와 3위는 국내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여자 엘리트 부문에서는 국내 선수가 1위와 2위에 태국 선수가 3위에 올랐습니다. 대한사이클연맹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BMX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 확대와 국내 BMX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